안녕하세요. 물표TV 마인바꾸입니다. 드디어 베르세르크 381화가 연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가츠가 메인 일러스트입니다. 첫 장면은 파르네제가 혼란스러웠던 쿠산 제국에 안정화를 위한 마법을 쓰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법을 성공한 파르네제, 로드릭과 세르피코는 파르네제에게 훌륭하다고 칭찬 세례를 하니 칭찬이 익숙치 않은 파르네제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라크샷으로 인해 마물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쿠샨 용병들이 광장에 죽어있는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마물들과 전쟁으로 인해 신대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고 옆에서는 다이바가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시라트, 신메이단 자객 라크샷으로 인해 대제뿐만 아니라 쿠샨 귀족들까지 공포에 질린 모습을 회상을 하며 한 번 더 공격이 들어온다면 몰살을 당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로드릭은 파르네제를 보며 마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파르네제의 마법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또다시 수줍어하는 파르네제. 성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시라트는 주문을 외우며 걸어오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챕니다. 그들은 바로 쿠샨의 승려들이었고 그들이 중얼거리면서 걸어오는 것은 자기들만의 특수한 언어로 경을 읽고 있는 것이라 세르피코가 설명을 해줍니다. 승려들 사이에서 나타난 가츠. 그 상황을 보며 가츠 일행은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세르피코는 다이바를 보며 그들은 승려가 아닌 요술사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가츠는 다이바 앞에 멈춰 섭니다. 다이바는 신대제 앞에서 이상한 손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드릭은 가츠에게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냐 외쳤지만 시라트는 로드릭을 제재하며 그들은 고승들이라 말을 하고 설령 왕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으며 대제의 어전이니 허튼 짓은 하지 말라며 경고를 합니다. 중간 광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무비픽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드릭은 정신이 나간 가츠를 보며 가츠의 상태가 약이나 주술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보는데 파르네제는 가츠의 의식 속을 마법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고승들은 가츠를 둘러싸고 알 수 없는 의식을 진행을 하려 합니다. 큰 소리로 그만하라며 등장을 하는 이시도로와 파크. 의식을 방해하는 이시도로가 누군지 모르는 신대제는 다이바에게 저 아이가 누군지 물어보고 쫓아내라는 말에 이시도로는 바로 쿠샨병들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이시도로는 혼란을 틈타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다이바에게 물었는데 다이바는 마물들의 공격에 뜻밖의 재난이었다고 말을 하며 자신은 스님들을 모시고 죽은 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의식을 거행하려고 한다며 한시가 급했기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신대제는 가츠를 가리키며 다이바에게 누군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이바는 이자는 중이 아니라 업을 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잃고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죄인이라 설명을 하지만 대제는 다이바에게 죄인 따위는 집어치우고 투옥을 하든 처형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다이바는 모든 이에게 가츠를 가리키며 이 사내는 마와 제왕을 불러오는 사자 쿠샨의 수도를 피바다로 만들고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쿠샨 귀족들과 용병들은 깜짝 놀랍니다. 대제는 다이바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 되물어 봅니다. 다이바는 가츠의 목덜미를 가리키며 저주받은 낙인의 소유자이며 생명을 물리치고 말을 부르는 산주물, 무엇보다 불길한 징조. 듣고 있던 쿠샨 귀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다시금 다이바는 대제한테 물어봅니다. 이자의 목을 치는 건 쉽사오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 늙은이도 알 수 없다며 그래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는 겁먹은 표정으로 당장 그자를 쫓아내라고 외치며 땅끝으로 데리고 가서 봉인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쿠샨 귀족들은 가츠를 가리키며 당장 쫓아내야 된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가츠는 고승들과 함께 성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시라트는 끌려가는 가츠의 모습을 보며 회상을 하는데, 재물의 낙인, 말을 불러들이고 화를 일으키는 저주의 낙인,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전력이 되기는커녕 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가츠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인조 베리트가 보이면서 시라트는 가츠와 다에바의 행방을 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뒤에 비춰지는 음흉한 미소를 띠고 있는 쿠샨 제국의 귀족들. 쿠샨성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르케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워있는 시르케를 바라보며 몰다는 마치 죽은 사람 같다며 그렇게나 소란스러웠는데 보통의 평정심이 아니라며 극찬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법사 할아버지는 우리는 언제 밥을 먹냐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몰다는 벌써 밥을 먹었다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며 얼마 전 일어났던 마물들과의 전쟁 후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을 적응을 못하고 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성을 지나 숲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고승들과 뒤에 몰래 숨어서 따라가고 있는 이시도로와 파크. 다에바는 앞장서서 가고 있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뒤따라가는 가츠. 주위에는 쿠샨의 호위병과 많은 고승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다에바의 의심스러운 표정과 멍하니 아무런 표적 없는 가츠의 얼굴이 보이면서 이번 381화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화를 개인적으로 평점을 내리자면 큰 내용은 없었지만 시라트에게 보였던 베르세르크의 인조 베이리트인 마자궁이 보이면서 다에바가 가츠를 설마 마자궁 안에 집어넣으려 하는 계획인지 다에바의 행보가 궁금할 뿐입니다. 현재 가츠를 이렇게 의지가 약한 캐릭터로 만들어도 되는지, 일식에서도 살아남고 사도들을 사냥하는 바로 그 가츠가 연재가 다시 진행이 되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과연 가츠의 정신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연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연 베르세르크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모리코지 작가에게 정말로 결말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 주었는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행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과거 출시됐던 팝업 퍼레이드 광전사 베르세르크 L 사이즈의 피규어가 XL 대형 사이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무비패TV 말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